우리가 이제 그 지난 시간에 이제 뭐 구조주의자 그런 말 했는데, 자 그런 거 우리가 구조주의 이런 말을 하면 우리가 복잡하게 어떤 것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실은 구조주의라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 같은 것 좀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보면은 딱 어떤 거 우리 같은 인테리어 할 때 딱 어떤 거 견본집이 있어가지고 딱 이렇게 딱 돼 있으면은 저런 식으로 똑같이 해달라 이렇게 좀 하잖아요. 이렇게 하듯이 시에서도 이제 어떤 자기의 마음에 맞는 딱 어떤 형식이라든가 구조를 어떤 것 딱 발견해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매번 똑같이 이제 우리가 그 빵 찍듯이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 이제 원리를 활용해 가지고 다른 시를 쓸 때도 일정하게는 자기 시 어떤 것좀 똑같은 어떤 그런 이제 비슷한 모양새로 이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구조주의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도 오늘의 이제 제유와 환유 이제 좀 그런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환유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저희가 이야기하고 어떤 걸 이야기할 때 그런 걸 자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하고 이제 비슷한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 어떤 사물을 선택을 해서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어떤 거 자기 생각을 이제 어떤 거 전개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하나 수단 또는 방법으로 이제 화류를 활용하는 것을 이제 환유라고 이야기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제 박인 거를 이제 사과라는 걸 사과가 이제 그럼 사과에 대해서 뭐 좀 빨갛게 이거 읽느라고 시간이 많이 걸렸다. 그런 걸 하기보다는 실은 어떤 거 사과가 읽는 과정에 이런 과정이 있었다. 이제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막상 이제 사과를 하니까 그 사과 이제 그 빨갛게 열리는 사과가 이제 어떤 거 좀 똥값이 됐다. 값을 제대로 못 받는다. 그런 걸 이야기하면서 사람 살에 있어서도 우리가 열심히 어떤 거 일은 이렇게 이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실은 자기한테 돌아온 것이 어떤 거 적은 삶이라든가 그런 이제 그런 걸로 이제 이야기를 또 우리가 좀 펼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좀 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맞는 어떤 이제 좀 사물이라든지 사건을 고른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사법 제유만 그렇게 하는데, 제유라고 하는 거 쉽게 말해서 너무나 크게 우리가 엉성하단 말이 있는데, 소재나 이야기를 큰 걸 잡으면 공허하고 감동이 없던 이야기거든요. 뭔가 어떤 거 좀 작고 촘촘한 걸 딱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같은 거 좀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이야기 하지만은 전체를 이야기한 것하고 똑같다. 우리가 이렇게 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성 뭐 미에 대해 이야기할 때도 야 뭐 이렇게 이제 눈매가 예쁘다, 손가락이 예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전체적으로 예쁘다는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거 손가락이 어떤 거 여러 가지 예쁘다라거나 이제 우리가 그런 이야기 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전체적으로 어떤 거 여러 예쁜 그런 거하고 이제 똑같은 그런 원리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다시 또 뭐 보면 이제 우리가 좀 스토리텔링하고 알레고리의 관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는 스토리텔링은 자기 뭐 우리가 우리 어머님들한테 내 이야기를 소설로 쓰면은 뭐 장편 소설 몇 권이 될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는데 시인은 이제 그렇게 장편이 몇 권이 되게 쓰면은 우리가 감동이 없고, 그 중에서 하나 딱 대표적으로 어머니의 삶을 드러낸 이야기를 딱 끌어내서 그 이야기를 쓰면은 이제 우리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고생을 했고 자식들 위해서 어떤 거 자신을 돌보지 않고 이렇게 희생을 했구나, 그런 걸 느끼는 에피소드를 하나 딱 한 것이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이죠. 알레고리는 어떤 거 스토리텔링이라는 건 전체 덩치가 큰 걸 이야기하는 거고,
덩치가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 뭐 같은 것 좀 잘못된 나쁘다라 그런 거보다는 뭔가 이제 감동이 덜하다 좀 작은 걸 거도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걸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그만큼 엉성하고 뭔가 좀 감흥이 없고 작고 이렇게 좀 사소한데 그 읽어보면 우리가 뭔가 흥미거리가 있다라든가 그걸 가지고 뭔가 이렇게 재미있는 뭐가 끌어낼 수 있다라든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시도 쓰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쪽에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길이 가이라는 시가 있는데 이거가 제일이에요, 제일. 여성이 삶이 우리가 부엌에서 이제 뭐 부엌에서 우리가 이제 뭐 설거지 도구도 있고 그릇도 있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도 있고 뭐 설거지하는 뭐도 있고 그렇지만은 여성이 사용하는 도구 중에서 가위라고 하는 걸 딱 가위를 골라가지고 이제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를 썼는데 그러면 여기서는 뭐 가위가 뭐 잘 뜬다 못 뜬다 그런 이야기 아니라 전체적인 보면은 여성의 삶에 대해서 뭔가 어떤 이야기를 어떤 거 좀 끌어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지 중요한 것은 너무나 크고 어떤 거 이제 엉성한 것보다는 좀 작은 것을 가지고 뭐 이야기를 작은 데서 끌어내 가지고 이야기 이렇게 점점 이렇게 좀 크게 만들어가는 이제 그런 품성이 좀 있으시고 이제 먼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걸 좀 잘 익혀야만이 시도 어떤 거 공감대가 잘 형성이 된다 우리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성미 시인이 가위 이규리의 가위 좀 읽어주셔요. 가위로 종이를 자른다. 종이를 문 가위날에 힘을 줄 때 종이는 가위에 맞선다. 자르는 힘과 맞서는 힘 때문에 반듯하게 나가지 않는다. 자르고 보면 한쪽이 기울거나 다른 쪽이 어긋나 있고 어긋난 쪽에 힘을 주면 다른 쪽이 다시 기운다. 반듯하게 잘라야 한다는 생각에 앞서 가위날의 방향을 흔들었던 것인데 내가 정말 자르고 싶은 건 내 안에 구불통한 마음 아닐까. 가위질은 두 번 생각한 뒤 하라 했는데 성급히 잘라내다 보니 뭘 잘라야 하는지도 잊은 채 나를 다 잘랐다. 잘못 살아온 날들이 뗄감도 될 수 없는 파지들이 가위밥으로 수북 쌓여 있다. 그러니까 가위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거 필요하지 않을 때 우리가 뭉텅 이렇게 자르는 어떤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뭔가 어떤 욕망에 대해서 딱 어떤 거 한 건 아니지만은 가위를 통해서 뭔가 어떤 욕망을 하다 보니까 좀 불균형스러운 그런 거 있고 또 파지란 말이 있듯이 자기 어떤 거 필요한 만큼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르다 보니까는 맞아 쓰임새 없는 파지들이 많이 어떤 게 이렇게 좀 남는다 할까요? 막 그런 걸로 해서 어떤 자관 가위를 하나 딱 작은 것을 어떤 게 빌려 가지고 이제 어떤 이야기를 끌어내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해석 조금 읽어주시고요. 이 시에서 가위는 여성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의 삶을 지휘하는 소재라 할 것이다. 화자는 자르는 힘과 맞서는 힘 때문에 반듯하게 나가지 않는다라는 구절을 통해 지향하는 삶의 목표와 언제나 어긋나게 마련인 여성들의 삶을 암유하고 있다. 이어서 구체적으로 자르고 보면 한쪽이 기울거나 다른 쪽이 어긋나 있고 어긋난 쪽에 힘을 주면 다른 쪽이 다시 기운다라고 말함으로써 어렸을 적부터 크게 품어온 꿈과 여성으로서의 일상 작사가 어긋나는 것을 투시하고 있다. 나아가 결국쯤에 가위질은 두 번 생각한 뒤 하라 했는데 성급히 잘라내다 보니 뭘 잘라야 하는지도 잊은 채 나를 다 잘랐다 라고 밝힘으로써 인간으로서 품어온 꿈을 망각한 채 소소한 일상에 끌려다니는 여성의 삶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구조주의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은 직접적으로 나는 실패했다라든가 내 잘못 살아라든가 그런 말을 하지는 않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래서 이제 흔히 이제 사회 뭐 할 때도 행동을 이렇게 좀 이제 보이기보다는
레비 스트로스처럼 이제 실은 문명이 참 어떤 그 비인간적인 야만이다. 그런 것이 이제 기아나 원주민들한테 어떤 그 수세식 화장실을 팔아먹고, 그다음에서 알래스카의 그런 어림이 언 땅에 니네들 말이야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다 꽁꽁 얼으면 뭔 소용이냐, 냉장고를 사용해갖고 적당히 얼려 먹어야 된다 갖고 알래스카에다 어떤 그 냉장고를 팔아먹는 것이 이제 일종의 이제 자본주의 속성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듯이, 이제 구조주의라는 거는 직접적으로 말은 하지 않지만은 어떤 구조를 빌려서 이야기를 한다, 이제 이런 건데, 그래서 약간 답답한 구석이 있기는 있는데, 우리가 어떻든 이제 여기서 좀 뭔가 길들여짐보다는 이런 식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방법 우리가 좀 더 익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가 이제 너무나 단순성이 떨어지고 의미를 너무나 쉽게 파해버리기 때문에 읽는 맛이 떨어진다라든가, 우리가 좀 그런 또 이렇게 문제점을 이제 노출하게도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좀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 하나 좀 이윤학 씨 시도 좀 읽어주시고요. 잠을 이룰 수 없는 겨울, 낮은 키의 울타리를 넘어오는 사람, 이불을 둘둘 말아 가슴 속에 구겨놓고 먼 곳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야 했다. 밤새 우리의 죄는 먼 곳에 있고 뼈 속으로 스미는 빗물에 그 무엇도 지울 수가 없었다. 입술의 푸른 멍이 몸 구석구석으로 녹아들고 부르튼 열매들이 붉은 꽃을 피워냈다. 시퍼렇게 도는 피를 닮은 잎들, 문신들. 그러니까 맞아요. 이것이 이제 사철나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사철나무 그런 걸 들어가, 사철나무 꽃이라는 게 말하자면 겨울이면 쉬고 이렇게 잎도 떨구고 쉬어야 되는데, 또 사철나무라는 게 또 겨울에도 항상 푸르러 있고 막 생명을 하니까, 반대로 사람이라는 게 좀 잠잘 시간에 잠을 한다고 막 고민하고 문신 상처, 그냥 이렇게 해서 이제 맞아, 겨울에 피는 사철나무라는 게 좋은 것일 수 있지만은 사람이 쉴 때는 쉬고 해야 되는데, 어떤 거 좀 이렇게 자기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한 어떤 고민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어떤 우리가 이제 시적으로 이렇게 옮겨가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떤 거 좀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어떤 거 좀 어려운 어떤 거 좀 그런 건데, 어쨌든지 자관 어떤 거 좀 어떤 속성을 빌어 가지고 한 게 사철나무가 겨울에는 쉬어야 되는데 항상 또 뭐 이렇게 거기 뭐 문신 뭐 이렇게 또 다른 뭐 피워내다 보니까 피망이 든다, 이렇게 하듯이 뭔가 어떤 쉬지도 못하고 이제 그런 어떤 거 좀 뭔가 끌려가는 삶이라든가 그런 거 이렇게 좀 시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이제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은기 선생님 거 사쪽에 배안봉의 슬픈 노래 좀 읽어주시고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뚝뚝. 그 소리는 새벽까지 내 잠을 두드렸고 나는 어서 잠들기만을 원했습니다. 물방울 소리를 견디지 못한 잠은 바늘처럼 뾰족해졌고 나는 비닐로 수도의 입을 묶어버렸지요. 그러나 혼몽한 가운데서도 내가 물을 따라가는 것인지 물이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든 것인지 나중에는 사방이 물소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흐르겠다는 물을 막는다고 해서 멈추겠어요. 잘못은 내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는 물의 괴로움을 탓했던 것이 내 괴로움의 원인이었지요. 울겠다는 새의 부리를 봉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이것이 이제 이것도 마지막에 어떤 것도 이제 어떤 거 수도꼭지에서 이제 어떤 거 물방울이 떨어지는 건 그런 것처럼 이제 말하자면 어떤 우리가 그걸 막고 싶지만 어떤 때는 고장나면서도 계속 떨어지는 것처럼 자신이 어떤 것 좀 슬픔이나 이런 것도 하여튼 억누르려고 했는데 지금 억눌러지지 않는데 계속 억눌러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울겠다는 새요, 이것도 이제
하나 또 다른 이제 병치로 보이는데 또 병치죠. 새의 부리를 봉해버린 것처럼 나도 울고 싶다 울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감정의 통로를 이렇게 우리가 트지 못하고 항상 이렇게 좀 억누르는 삶이라든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요즘 시인들은 또 쓰는 이제 배한봉이가 또 유명한 어떤 유명한 시인인데 너무 이제 우리 같은 거 좀 뭐죠 큰 태제 미메시스라 막 사회 구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시를 요즘에 좀 좋고 자기 어떤 자신의 섬세한 마음가짐이라든가 뭐 그런 걸 이렇게 좀 옮긴다라든가 그런 어떤 거 좀 시들이 많이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런 사소한 개인의 감정이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고장난 수도꼭지라고 하는 거 맞고 싶지만 물이 계속 뚝뚝 떨어지는데 자기 마음에서도 어떤 이제 슬픔의 통로를 터줘야 되는데 터주지도 못 누구한테 어쩌고든 말도 못하고 항상 어떤 거 억누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자신의 모습이라거나 이런 것을 우리한테 좀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냐 생각이 들어갑니다. 조금 해석 부분 조금 읽어주시고요. 고장난 수도꼭지에서 나는 물방울 소리에 잠을 못 이루는 밤. 화자는 비닐로 수도의 입을 묶어버림으로써 소리를 줄인다. 잠이 들기는 했지만 꿈결에 사방이 목소리로 가득 차 오히려 잠을 설치고 화자는 무엇인가를 깨닫는다. 그러겠다는 물을 막는다고 해서 멈춰지겠느냐고. 이 시를 확대 해석해본다. 우리는 댐을 만들어 수량을 조절하고 농수를 공급하고 전기를 일으킨다. 댐을 만든다는 것은 엄밀히 따지면 물기를 죽이는 것이다. 산업화니 경제발전이니 국민 총생산 증가니 하는 것도 따져보면 공장을 지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공장은 당연히 이 나라 산천을 황폐케 한다. 물기를 막으면 물이 죽고 물이 죽으면 철새가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해석자가 쓴 건데 약간 사회적으로 쓴 건데 이렇게 해석 안 해도 돼. 이것도 다른 식으로 사소하게 해석되고 또 우리가 막 구조란 말 했듯이 그런 구조 있으니까 해석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좀 사회적인 어떤 것 좀 강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어떤 좀 막는 어떤 거 이제 이런 걸로도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우리가 좀 없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거 해석을 잘못한 거 아니야? 이걸 왜 이렇게 구조대로 해석했지? 이거는 그 마음이 가는데 그거를 막았다는 걸 흐르게 물 막는 멈추게 해서 이게 그 사람의 감정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이 너무 사회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진짜 우리 어떻든지 좀 우리가 좀 이제까지 세 편 읽어본 시들은 보면은 이제 다들 어떤 거 좀 구조주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고 전부 다 이제 일종 환유 같은 거 좀 고장난 수도꼭지라든가 그 다음에서 가위라든가 이런 걸 활용을 해서 이제 거기에 빗대 가지고 좀 자기 마음의 어떤 거 좀 흐름이라거나 좀 생각이 나거나 이런 것들 약간 어떤 거 좀 답답한 구석이 있지만 그걸 길러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배한봉이 어떤 거 이제 시처럼 약간 어떤 해석 여지라든가 좀 이렇게 열리게 하는 이제 그런 모도 있는데 그러니까 시 해석이라고 하는 것도 읽는 사람이 또 그걸 어떻게 자기 같은 거 이제 읽느냐 거기에 따라서 의미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요즘 시의 특기도 그래요. 한 딱 같은 거 이 말만 한 것이 아니고 다이성을 열어놔서 읽는 사람이 좀 딱 이 말만 한 거 우리가 작자일 때 이제 작자의 손을 떠나게 되면은 우리가 독자의 어떤 것 좀 이제 독자의 몫이라 그런데 롤랑 바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저자의 죽음이라 그래서 저자가 죽었단 말이 아니라 텍스트는 이미 작자의 손을 떠나는 순간 독자의 몫이지 저자가 말이야 뭐 주선미 씨 난 이렇게 썼는데 넌 왜 그렇게 읽어주지 않아?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 던져져 있기 때문에 그걸 독자가 어떻게 읽어주는 건 독자의 몫이지 내가 이렇게 썼는데 내가 그것을 이렇게 또 엉터리로 읽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옛날 그런 방법이고 같은 거 이제 우리가 저자의 죽음 이론이라는 것은 현재 텍스트라고 하는 거가 사회적인 맥락이라거나
독자들이 어떻게 처한 환경에 따라서 또 해석하고 읽어주냐에 달려 있는 것이지 일반적인 어떤 의미 구조로 이렇게 좀 돼 있지는 않다고 여러분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면 어떤 거 좋으실 것 같습니다. 준생.